안녕히 잘 갔어요. 그동안 고마웠답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조금 서먹해지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안녕히 잘 갔어요. 우리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우리 마을에 오신 손님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둘러보실 깎고실 마을에 기곡 실향민회라는 이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기운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깎고실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시점에 난강댐이 거의 완공되는 시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살았던 집은 마을의 초입의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어느 정도만 비가 내리면은 지금 저기 보이는 뚝이 이렇게 자꾸 이제 만들어져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비가 많이 내리면은 물이 그냥 갑자기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먼저 물이 들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게 1969년에 준공이 됐지만은 우리는 1967년 연초에 진주 시내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난강댐은 1969년에 준공이 되는데 내가 오늘 요 모임의 어떤 성격을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해드릴 얘기는 전체적인 개각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심층적으로 얘기해드리기 위해서는 깎고실의 위치와 마을의 유래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고향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좀 이 고향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깎고실의 위치와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진양호라고 일컬어졌는데 당시에는 진양호라는 건 없었습니다. 난강댐이 댐으로 해가지고 생긴 호수가 진양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설명이 가장 용이한데 우리 이쪽이 왼쪽 대쪽이죠. 왼쪽에서 내려오는 강과 요쪽에 돌아가면은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강, 왼쪽에서 내려오는 강을 갖다 덕천강, 이쪽에서 내려오는 강을 경호강이라고 그래요. 두 강이 만나서 합수되는 곳이 이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강으로 난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2조 때 너무 매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가 물바다가 되는 거는 다반사했어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물바다가 된다는 거는 어디까지 물바다가 되느냐 하면 저 밑에 삼랑진까지 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물이 하여튼 몇 번 들든지 물이 들면은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돼요. 그래서 요걸 만나서 치수 사업으로서 이 난강댐을 만들어서 치수를 관리해 주면은 밑에가 전부 다 쓸모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강댐이 조선시대부터 여기는 그런 치수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설을 발표하는 분들이 있었고, 본격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1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난강댐을 계획을 하다가 이런 뭐 정확한 제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단이 됐고, 그게 아마 대동아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일본의 이 다른 데다 쏟다 보니까 이런 데 쏟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 들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큼 기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단이 됐다가 이제 196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군사 혁명을 하고 난 뒤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 공부를 건시사를 공부해 보면은 경제개발 몇 차 5개년 계획, 몇 차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자기가 집권할 때 20년간을 그 경제개발 매년 5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했어요. 거기에 제1차 5개년 계획에 이 난강댐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걸 포함시켜가지고 그만큼 기묘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댐으로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튼 랭킹 1, 2로 가는 그 건설 순위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요 하나를 난강댐을 만들어주면은 난강댐은 그래서 이 원래 댐이라는 건 수력발전소 댐이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홍수의 조절, 그게 가장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나중에 잘못하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울먹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 바로 이 코앞에 우리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을이 그만큼 희생을 대물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하류는 전부 다 이 황금 옥토로 변했고, 지금 뭐 진주에 진주 시내에 있는 그 금사라기 땅들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고 진주가 저만한 발전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까고실 마을에 이 지행과 이 길지라는 옛날부터 좋은 곳을 길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옛날에는 농사가 잘 되고 땅이 비옥하고 이런 것을 이제 길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울 때 삼각주라는 걸 배우죠. 여기 혹시 중고등학생 누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들은 학생 삼각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삼각주가 내가 개념이 두 강이 만나서 이루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 땅의 표본이 여기 지금 오늘 우리 둘러볼 까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부 다 물에 담긴 이 부분들이 들판이었는데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해서 사람 살기가 참 좋았던 곳이에요. 또 이어서 뒤로 보면은 저 높이 뒤에 제일 높이 있는 산이 항악산이라는 산인데, 저 항악산이 해발이 한 230m 되는데, 저 산이 이렇게 이 항공사진을 찍어보면은 항악이란 옛날에 전설에 나오는 길조가 이렇게 양 날개를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행상을 지금 하고 있다 해가지고 항악산이라 명명이 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항악산이 날개를 펴고 앞에 그 삼각주를 감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수식어를 붙일 때는 천하지 낙양 깍고실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각종 자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그 마을에 대한 기록은 해동 지도에 가기공이라는 그 이름으로 15세기 초반에 이제 처음 등장하고 1960년경에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의병장 중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 농포공 정문부 저한테도 직계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다 전쟁을 끝나고 모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뭐지 그런 정치 상황이었나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지 말고 너네들은 앞으로 내 후손들은 너네들은 진주라는 곳에 가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유언에 의해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자기 직계 동생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둘하고 해가지고 그때 식소를 한 150명 데리고 진주로 살기 위해서 내려왔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분의 손자 되는 분이 한 분 이 깍고실 마을을 발견을 하고 이제 들어왔더니 그때 당시에 사시는 분들이 진주에 그 진양하씨, 진주정씨, 진주소씨 3성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분묘라든지 그런 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 우리 그 조상들이 좀 기질이 셌나 봐. 그분들이 같이 함께 살지를 못하고 그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마을이 이제 형성된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 할아버지하고는 직계는 아닌데 우리 조상들도 따라 들어간 거는 이제 그러면서 해줄정가들이 많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9년 난강댐 준공시까지 그 해줄정시의 집성촌으로 가구수로 따지면 257가구 1467명이 살았던 그 리단위로서는 아주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장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은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뭐 특별히 배설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유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래서 일설에 그런 것들 한국의 관료의 절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의 관료의 절반은 진주에서 나고 진주의 관료의 절반은 깍고실에서 난다. 그런 정도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학문이 좀 풍성했던 그런 유학의 고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서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학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제가 이 밤에 보면은 어릴 때 밤에 보면은 제한테는 이제 큰집 할아버지 종조부님 되신데 이분이 이제 그 마을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분들을 밤에 야간에 이제 불러가지고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머슴이란 분들이 도와주시는 머슴이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를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뭐 수학도 가르치고 또 천자문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보고 자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어가지고 아무래도 학문을 많이 하는 그런 고장이니까 이제
기곡 초등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사는 주민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디에 갖다 둬도 그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상당히 기질적으로 강한 그 주민들이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뭐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이 좁은 동네에 만석군이 한 집, 천석군이 두 집, 그 다음에 뭐 500석, 200석 이런 식으로 몇백석 한 집들이 4, 5집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지어 그 만석군이라는 분은 세미골에 거주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저쪽으로 하동 쪽으로 해가지고 하동에 이르기까지가 전부 다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갈 정도로 그만큼 부자였다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 길지니까 부자들도 많이 났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보는 깎고실은 사실은 대부분이 물에 들어갔고 그냥 이런 곳이 있었노라라고 하는 설명밖에 안 됩니다. 여만 깎고실을 보시려고 그러면 여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깎고실에 그 전체에 있었던 자료 중에서 그래도 의식이 있었던 아까 얘기한 농포공 정문부를 국가에서 인정해준 충의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과 여기에 서당으로서 각투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지금 저쪽에 이반성면 용암리로 옮겨가면서 그 자료들은 많이 거의 살아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에는 우리의 기곡의 어떤 전체 자료에서 본다면 30~40%는 되지 않을까. 그 자료들을 알아야 기곡을 전체적으로, 깎고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암리 충의사와 가오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기곡 실향민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 농포공 할아버지의 14대 종손인 정기민 씨를 안내를 받아서 깎고실 문화탐방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완성하는 문화탐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솔직히 얘기했지만 난강댐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우리나라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이 건설 계획이 섰고, 또 그래서 난강댐이 건설됨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밑에 이 밑으로는 전부 다 황금목도, 지금 여기 뭐 아파트 서는 자리가 전부 다 물 때문에 농사는 짓지만은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이 국익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사실은 워낙 국가의 재정이 약한 시기에 이 댐이 축소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후에 만들어진 댐들은 뭐 집단성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주단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없어진 마을을 위해서 자료 전시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몰민들을 위한 회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주는데 어디든지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요구하지 못하고, 만약 그런 요구를 하면은 당시에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진주 경찰서
한 불러다 2, 3일 유치장에 집어넣으면 막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 진행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몇 가지 수건 사업들이 있는데 기옥 실향면에서 그런 사업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한 입이 또 우리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그 기옥만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곳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한마디 보태주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또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하루가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석 부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깎구실이고요. 깎구실이 마치 스물 지역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깎구실만 여기 스물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는 진주시 그때 진양군의 그저 5개면 지역이 마을 단위가 그저 거의 스물이 많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평면이나 내동면, 그 다음에 명석적으로 신풍 쪽의 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판문동에 이렇게 깎구실이 마치 하나의 대명사처럼 되었지만 깎구실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깎구실 실향민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을만이 아니라 그런 마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있는 땅이 산의 정상 부분입니다. 진주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높은 산이 없고 대부분 진주의 진산이라고 하는 비봉산도 200 조금 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정 선생님이 여기 황악산이 230 정도 된다고 했죠, 그죠? 지금 여기가 전부 다 황악산 자락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한 200 정도에 지금 올라가 있을까요? 한 170, 80 그죠? 이 밑에 전부 다 산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가 선악산이라든지가 그저 200이 못 되니까 그 밑에 자락에 지금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이 밑에 마을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잠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깎구실이라는 그죠? 이 지명이 대명사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아니다, 거기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배를 타고 왔을 때 그 선착장에서 여기 그죠? 가곡 선착장이니까 여기가. 여기, 예. 네네. 이쪽으로 올 때는 5일날 사실 들어온 분들은 저기 청북이라는 선착장에서 내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를 타야 할 곳까지는 거의 4km가 넘어가지고 많이 그렇거든요. 그날은 5일날 오신 분들은 거의 한 3, 4km, 4km 정도를 그러니까 걸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좀 걷기에는 조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저 여유를 좀 가지려면은 걷는 거리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곡 그저 여기 선착장에 내렸고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왔을 때 배를 타고 온 물길 중에서 자 진양호가 지금 2개의 물길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입니까? 덕천강과 경호강. 경호강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한층에서. 덕천강은? 거기도. 수고. 둘 다 그저 산청의 그저 동쪽과 서쪽을 오는 건 맞거든요. 경호강 물길은 남도규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강의 발원지가 남도규산에 있습니다. 경호강이 국가 하천지명으로는 남강입니다. 그 물길과 그 다음에 덕천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덕천강은 지리산 천왕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천과 덕천이 거기서 천왕샘에서 발현된 시천이
덕산에서 덕천춘을 만나서 덕천강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거든요. 제가 이 물길을 이야기 먼저 하는 거는 우리가 배를 타고 왔을 때 난강댐에서 이쪽으로 우리는 거의 그저 덕천강 방면의 물길 속으로 온 거예요. 진양호 전망대에서 보시는 물길은 경호강 물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물길이 만난다라고 자꾸 그리고 댐을 가로막았다 이러는데 지금부터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물길을 그러면 한쪽은 경호강이고 한쪽은 덕천강인데 그 물길을 막아서 지금 댐을 만들고 그래서 그 낮은 지대에 있던 마을들이 물에 잠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땅은 그 마을들의 뒷산이었구나, 산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왔구나. 그러면 그때 집이나 학교나 우물이나 길이나 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잠겼구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풍부하게 그죠? 머릿속에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진양호 전망대에서 보는 물길처럼 그렇게 물길이 엄청 길지 넓지 않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수대교 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덕천강이거든요. 진수대교 폭만큼 물길이 그만큼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진양호 전망대에서 보는 폭만큼 아니겠죠. 그죠? 그때의 물길은 두 개의 물길이 흐르는 그죠? 가운데 있던 마을이라는 거는 그때는 엄청난 백사장이 있었고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백사장이 여기는 그저 태적지가 엄청 많은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강폭이 늘 일정하지 않아요. 넓은 폭이 있는가 하면 여울로 가면서 작은 폭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진양호 전망대와 있는 그 앞에서부터 물길은 그러니까 이 동네의 물길들이라는 게 지금 난강 시내 부분이 물길 폭이 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냐 하면은요. 지금 물론 하루를 내려오면서 폭이 넓어지지만은 두 개의 강이 그죠 폭이 얕음하게 해가지고 그죠 지금 시내에서 보는 난강폭보다도 좁았다라는 거. 시내에서 보는 우리가 난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천수교 앞에 엄청난 그저 백사장이 있었고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도 엄청난 백사장이 있었거든요. 물길을 막고 그 다음에 그 물길을 일정 양으로 그저 방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을 그저 수변을 또 그저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그저 이런 딱 정확한 폭의 그저 물길들이 흐르고 있는 거지. 이전에는 물길 폭이 좁았다가 길었다가 백사장이 더 많이 보였다가 그죠 계속 퇴적을 하면서 더 쌓였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컸거든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강에서 봤던 인간의 손이 그지 닿지 않았던 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경호강도 그렇고 덕천강도 그렇고 그냥 또랑이었어요. 또랑보다는 좀 큰 거. 물론 강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좀 커지면 어쩌냐 하면은 진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잠수교가 있었어요. 잠수교가. 예전에 금산에 그저 2차 보강댐을 하기 전에 금산 쪽에 나온 잠수교였는데 여기도 시멘트 다리가 그저 얼기설깃 그저 낡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비가 오면은 잠겨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내로 가는 거는 그래도 그 잠수교를 통해서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69년, 70년 난강댐이 완공되기 전이고 62년부터 공사를 했으니까 60년이나 50년대 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가 깎고시를 지금 조성되어 있는 숲길을 갈 거예요. 여기 도로를 이렇게 걸어볼 건데 진주 애나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깎고실 길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출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가야 내가 여기에는 소를 먹이러 오구나. 그죠? 뒷산이었지. 사람이 그죠? 지금은 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염소나 소를 먹이러 오기도 하고 그죠?
아이들이 땡땡이 치고 올라가던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곳이거든요. 이 밑에 한 1000호 정도의 여기만이 아니라 저 주변으로 그죠. 지금 대평에 있는 청동리 박물관 아시죠? 그 앞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쭉 둘러가지고 그지 1000호 정도의 마을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다라는 거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동을 하시면서 주변의 지금 그죠, 나중에 벚꽃나무 길도 나오고 길들이 아주 예쁜데 가시면서 탐조대까지 올라갔다가 탐조대까지는 여기 되게 가깝거든요. 가서 잠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저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지 여러분은 아무도 소개를 안 했거든요. 가서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진주 분이신지 진주 토박이 분이신지 난강에 얽힌 추억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죠 잠시 또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시간도 그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동하면 되죠? 네. 네. 진주 난강에서 된 난강댐이거든요. 1차로 그때 만들어지고 그것을 좀 더 그죠 물의 저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 그리고 침수를 막기 위해서 댐을 더 높였던 거예요. 36.5m에서 41m로 한 5m 정도로 그죠 더 댐을 올리면서 길이도 지금 1.2km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는 800 정도였거든요. 길이 자체가 지금 훨씬 더 길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80년대까지 넌 배로 타고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2차 보강댐 하기 전에는. 그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지정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람선도 다니고 오늘 우리가 타고 온 배 이름 기억납니까? 기곡호였죠. 그죠? 당시 주민들이 이 진양호 안에 다닐 수 있는 배는 70년에서 89년까지 배가 다녔는데 90년까지 거의 그죠 다녔는데 다니던 배는 지금은 기곡호 하나만 있지만은 4대의 배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4대의 배가 진양호 지금 호수 이름처럼 진양호, 기곡호, 신풍호 그리고 하나가 삼원호 이렇게 네 척의 배가 다녔거든요. 4척의 배가 다녔다는 거는 80년대까지는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을들이 제법 있었다는 얘기예요. 2차 보강댐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살고 그래도 1차 70년에 그저 보강을 했죠. 62년부터 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60년대 중반에 여기를 떠난 1차 이주민들이 있었고요. 아까 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차 이주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대로 그저 국가 보상을 지금 못 받고 나왔다라는 그때 실향민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보강댐을 하기 전에 80년대에 그저 2차 이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주민들은 집단 이주지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지금 3번 국도를 타고 원지 쪽, 산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신기마을이라고 있는데 신기라는 것은 새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터마을을 한자로 할 때 신기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이주단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동리 박물관에서 대평면이라고 면 소재지 있죠. 거기 전부 다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완사역에 있는 완사 진주가 아닌 그저 본면면이지만은 사천식 본면면이지만은 거기도 2차 보강댐을 하면서 1차가 그저 수물이 되고 좀 더 높은 지대인 지금 완사역이 있고 완사장터가 있고 있는데 거기도 새마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90 거의 중반에 그죠 그 마을들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을들이 아직 30년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대평면 소재지라든지 완사면 완사가 있는 데라든지 그죠 공명면 소재지 전부 다 2차 보강댐 이후에 그렇게 된 거고 1차 때는 이주단지나 이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60년대 그러니까 중반에 이렇게 이주를 해 가신 분들은
진주 시내에 가시기도 하고 뭐 인근의 그 어떤 연고들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일자 이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땅을 우리가 다 내주고 갔다라는 그런 그래서 상당함이고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면 피해의식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근데 사실은 한 4, 50년 동안에 지금 이제 실향민해라는 것을 그저 고집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5개 아까 5개 동네의 지역들의 이렇게 그저 서로 자기의 터를 그저 옮겨가고 갔지만은 그러면 난강댐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 혹시 난강댐 생기기 전에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까 저기 이윤식 선생님이 아이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소도 떠내려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잠시만요. 이윤식 쌤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하여튼 배가 움직이지. 배가 움직이지. 근데 누구라도 댐이 있을 때입니까? 네? 댐이 생겼고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릴 때는 엠 있었는 거 없었는 거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고 예. 선생님이 연식이 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0년인데 네네. 내가 어릴 때는 백사장이 옥봉 그쪽에서 앞에 백사장이었어요. 그 도동시청 앞에도 백사장이었고 이었는데 옛날에 그 당시는 그 동방호텔 그 근처에 난강에 겨울에 얼음이 얼었어. 그 방망이 갖고 빨래를 하고 저 디비리 쪽에 가마솥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 가마솥에 빨래를 삶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난강에 예. 빨래방이 있었어요. 빨래를 예, 빨래를 이제 삶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당시는 수돗물을 모으려고 뭐이 뭐예요 이거 뭐 머리 뭐고 이런 거 뭐고요? 양동이에 동네 수도가 한 개 있으면 양동이에 줄로서가 양동이 물로 다 받았어. 물로 그러면 양동이 줄로서서 그때 이러니까 주고 했는가? 네네네. 자, 선생님이 제가 기억하고 잠시만요. 이윤식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추정컨대 1960년대 후반 무렵입니다. 댐이 생기기 전이에요. 댐 공사를 상주에서는 하고 있었을 거고 선생님은 지금 장대동 옥봉동 쪽에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죠? 거기에 옥봉천이 있고 난강이 만나는 색강이거든요. 지금 복개가 됐지만은 백사장이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추정컨대 1967년, 68년 이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다 침수가 됐습니다. 전부 다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 있는 동방호텔 있는 모든 부분들이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다 침수가 됐었어요. 시내 어디까지 침수가 됐냐 하면요. 중앙 로타리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앙광장, 중앙시장 가실 때 보면은 제일 진주 원도심의 사거리 있죠. 가장 거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거의. 그러면 진주성은 지금은 지대가 낮아 보이지만은 진주성은 산이었어요. 그나마 강을 끼고 있는 배랑이 있는 절벽이 있는 산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안 잠기고 중앙시장 저쪽 편으로가 잠기지 않았고 그러면은 전부 지금 중앙 사거리 부분의 그죠 지금 본능동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있는 데라든지는 침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성당 한약방 뭐 이쪽 거 전부 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강갑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입이 터졌습니다. 아니 저는 내가 살기는 그 건곡면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외갓집이 남경북동에 지금의 현재의 그 천수교 그 입구 그쪽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뭐 여름 되면 그 목도 감고 이제 우리 사투리를 씁니다. 목도 감고 빨래도 하고 했는데 그 지금의 현재 팽거동 지금 아파트 단지 그 오기 전에 거기는 허와 벌판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어릴 때 보니까 우엉 뭐 참외 막 그런 농사를 짓는 허와 벌판이었고 비가 오고 나면은 항토물이 엄청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내려오고 지금의 이제 팽거동 그쪽에 우리가 이제 빨래를 하러 가려면 항토물이 돼서 며칠 있다가 또 빨래를 하러 가고 그리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 제 기억으로는 거기 끝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저기 영천강이를 해가지고 홍수가 많이 예,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네. 제가 70을 금산면을 갔는데 그 금산면에도 뚝 하기 전에는 그쪽에 물이 다 이 금산면 그쪽으로 휩쓸어 가지고 우리 아저씨 말씀을 빌리면 소를 타고 다녔다 하고 난간 뺑 오기 전에는 그리고 초상이 나면은 지금의 옛날에는 장례 문화가 집에서 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고 그 장례 문화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시체는 농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감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나는 말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난강역에 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기 강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난강댐이 생기기 전에 하루 쪽에서 어떠한 그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난강댐이 생기기 전에 어땠냐 하면은요. 지금 경호강의 상류부터 해가지고 침수가 일어나면은 함양상림에 가면은 여러분 함양상림 가보셨습니까? 네네. 거기는 이제 수해를 잡기 위해서 최치원이 상림숲을 천년 전에 조성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난리가 나면은 위쪽에서부터 물난리가 나면은 시체를 어디 와서 건졌냐 하면요. 물에 휩쓸려 간 사람을 진주 난강에서 건져갔어요. 그만큼 이쪽 지역에 범람이 엄청났던 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진주에 살면서 진주까지만 생각하고 하루를 가보지 못했죠, 그죠? 진주 밑으로. 진주 밑으로는 어령과 함안이 또 강을 끼고 있어요. 난강을. 난강이 남도교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진양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덕천강을 만나서 물길이 다 합쳐져가지고 낙동강을 만나러 그죠? 창녕남지까지 흘러가거든요. 창녕남지에 가면은 그러면은 낙동강 건너는 창녕남지고 강 이쪽 편으로는 어령군이 있고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함안군이 있어요. 그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남강이 낙동강을 만나거든요. 진주가 남강의 종료 부분인데 진주에서 그런 식으로 그죠 범람을 하면은 밑에 하루 쪽은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이 갔던 어령의 그거 콧바위 이런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의 하루에는 그저 물론 퇴적도 있지만은 한 번만 물난리가 나면은 진주가 그저 이렇게 잠겨버리는데 밑에 쪽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난강댐이 생기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시 계획이 확실하게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도동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시죠? 상평공단 진주시청 앞에 그죠? 아마 진주시청 쪽으로는 일단 가셨잖아요.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진주시청에서부터 길 건너 쪽은 사람이 살지는 않았어요. 거의 사면역도 그렇고 전부 그죠? 전부 다 모래밭이었고 그 농토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농사를 짓긴 한데 물난리가 나면은 전부 당겨버리니까 그해 농사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농사는 하늘이 주신 거다라는 게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70년에 난강댐이 완공을 하고 완공식에 박정희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막 그죠 연도에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거창한 완공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주에는 상평공단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진주 경제를 살려먹었다 하는데 난강댐이 생기고 난 뒤에 그 공단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3, 40년 만에 공단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나 점선면허로 아니면 쇠락을 하고 있는데 그 3, 40년 동안의 진주 경제의 영화는 그래도 난강댐 이후에 상평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그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앞에
사면여고나 사면여중 학교들도 그저 들어설 수 있었고 주거 단지들이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 댐이 생기고 난 뒤에도 조금씩의 침수가 있었거든요. 어제 누가 윤병열 쌤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80년대 초반에 대하중학교 다니신 분, 대하중학교나 대하고등학교 안 계신가요? 80년대, 81년도인가 그죠? 그때 태풍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났을 때 진주가 거의 침수가 있었는데 이현동, 신안동이 거의 잠겼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명석에서 오는 난강의 색강인 나불천이 복귀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게 범람을 하는 바람에 그죠? 지금 이현주공 있는 데랑 촉석초등학교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학교를 갔던 학생들이 나중에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완전 범람을 하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 학생들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보트를 그죠? 띄워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실어다 날랐어요. 그렇게 그저 하교를 시켰던 거거든요. 물론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더욱더 댐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89년에 다시 그저 계획을 해가지고 90년부터 착공을 했거든요. 10년간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았던 아까 그 난강댐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은 아주 저수량도 많아졌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시내가 침수하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진주 시내가 침수하는 게 없다는 거는 그 이후에 어령이나 하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그죠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이 난강댐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난강댐을 한 번도 그 뚫기를 걸어보시지는 못했죠.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만들고 난 뒤에는 일시적인 개방들을 좀 했어요. 마라톤 할 때, 맞아요. 마라톤 할 때도 그죠. 이렇게 갖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절대 개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깎구실 제가 아까 여기 선착장에 아까 선착장이었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한테 막 먼저 서둘렀던 거는 아까 양 대표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데잖아요. 여기가 장소는 보호구역이고 실향민한테만 하루에 4번의 그저 배가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실향민인지 그거 다 그저 이렇게 직접 그걸 해보고 그저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진주시에서 물론 이 운영비는 다 그저 실향민에 두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지금 80년대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 발을 딛는 순간 사실은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이렇게 여기를 있는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자, 오늘은 미션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깎구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미션은 깎구실 지명 유래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저기에는 하나만 써 있어요. 물론 저걸 참조도 하셔도 되고 그죠. 몇 개의 설들이 있는데 깎구실 지명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어떤 설들이 있는지 한번 그죠 추정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지금 여기에서 오늘은 5일날 들어오신 분보다 그죠 걷는 구간이 좀 짧거든요. 어떤 것들이 지금 적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 있다가 한 15분 뒤에 그럼 다시 학교 쪽으로 옛날 학교 쪽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